자, 이 유인태 의원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영상 잠깐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때 예. 그때 사실 2002년인가 이때 말씀이시죠? 예. 2004년 4년에 17대 국회였으니까 2004년이죠. 근데 예. 그때 이쪽에 이부영 대표가 있었고 예. 국가보안법으로 제일 많이 아마 여기 앉은 분하고 둘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국가보안법 예. 전과가. 하여튼 뭐 그런 국가보안법 전과가. 예. 그런데 김덕용 원내 총무죠. 예. 그때 원내대표로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표를 설득을 해가지고 독소 조항만 빼는 예. 개정안을 합의를 해왔거든요. 여야가 뭐 찬양고문죄 이런 것만 빼는 걸로. 근데 지금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오는데 예. 그때 전면 폐지를 하라고 앞장섰던 게 바로 유시민 정청래 뭐 나머지 소위 요새 686들이라고 예. 하는 게 다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다. 그 지금 한 줄도 못 대고 그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국가보안법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그때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것만 예. 뺐으면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위반자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둘이 가깝지도 않고 원래 정청래는 주변에서 별로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잠시만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예? 정청래 됐어요. 후보는 한번 이제 듣고 넘어갔으면 됐지. 뭐. 하여튼 자부지간에 키워드가 되는 표현 같아서. 아니 그런 친구예요. 예. 자고로 그랬어요. 자고로. 예. 초선 일때부터. 근데 서로 둘이 그래 가깝지도 않은 사이인데 자부지간에 요새 보니까 옛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그거 꿍짝끼리 서로 다시 만난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아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국가보안법을 그때 이제 폐지를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붕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저 4대 개혁 입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04년 얘기입니다. 저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탄핵 역풍을 맞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을 했어요. 과반 의석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을 확보를 한 거예요. 정치적 동력을. 그래서 2004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서 언론, 사학, 그다음에 사법이었나요? 하여튼 4대 개혁 입법을 요청을 합니다. 당에. 4대 개혁 입법을 요청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였죠. 그 남북 관계가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성과를 이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권 이제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어쨌건 동교동계가 많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 뜻대로 이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한 거고 그 바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뭐 의도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여대를 만든 거죠. 여대를 만든 거예요. 열린우리당 과반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신을 어찌 보면 미끼로 던져가지고 희생양으로 던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이제 이끌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던 건데 그때 4대 개혁 입법이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내부에 그게 이제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는 주장과 개정을 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뭐 이제는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둘로 나눠져서 무조건 폐지하자 이런 주장과 현실론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도 국가보안법을 이제 폐지하자라는 주장하고 이 강경파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일부 독소 조항만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이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파가 한나라당하고 박근혜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가지고 뭐 개정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결국은 폐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수사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래버리면서 국가보안법을 결국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간첩죄로 국정원에 끌려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간첩죄는 무죄가 됐는데 뭡니까 뭐 이적 표현물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어. 그 독소 조항으로 유죄가 나왔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무죄가 나올 거였는데 독소 조항이라도 폐지가 됐으면은. 근데 저 때도 저랬다라는 거야. 근데 저 때는 저는 뭐 강경파여가지고 개혁 진보 성향이 강해서 무조건 폐지하자. 뭐 저도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습니다. 저는 뭐 시민단체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더 급진적인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쨌건 결과를 내야 되잖아. 아니 결과를 아무것도 못 내는 것보다는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나가지고 폐지도 개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럴 상황이면은 그냥 양보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하는 게 나은 거잖아. 민주당 내 강하게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현실론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물러서가지고 폐지론자들이 물러서서 개정이라도 뭐 작은 성과라도 하나 얻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폐지하면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4대 개혁 입법에 실패를 하면서 아니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도 개혁을 못하니까 민주당 내부 상황 때문에 개혁이 안 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대연정이라는 초유의 이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연정 얘기하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집권 말기에 바로 레임덕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그 4대 개혁 입법이 실패하던 2004년도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에 개혁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뭐 임기 마지막에 뭐 지지율이 5%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정권을 이명박에게 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결과론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개혁을 막았던 사람들,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막았던 사람들이 결국 노무현 정부를 실패로 이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재명 정부를 결국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심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런 강경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유시민과 정청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 송영길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유시민의 사과문을 공개를 했어요. 유시민이 한동훈한테 사과를 했죠. 이건 뭐 가짜 뉴스로 이미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문을 송영길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시죠.
유시민 작가가 좀 과합니다. 이번에 너무 심했죠. 네, 그래서 좀 안 그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윤석열이나 이럴 때는 너무 뭐 괜찮다 이렇게 너무 유하게 네. 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다가 왜 우리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싸울까요? 참 이렇게 살만하면 그러니까 저쪽은 무서워서 윤석열한테 싸우다가 뭐 수사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 사과문, 공개 사과문 한번 읽어보세요. 좀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공개적으로 쓴 사과문 보면 비참해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2021년 1월 20일 날 유시민 작가가 쓴 사과입니다. 이게 한동훈에 대한 사과문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세로 우리 대통령님 정말. 좀 한번 모셔보세요, 제발. 정치 비평 일치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매섭게 야박하게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뭐 그냥 망해라고 무슨 정언 명령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듯이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 예. 유시민 작가가 아, 예.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오디오 사고가 두 번이나 나네요. 예. 이게 쇼츠 영상을 틀 때마다 자꾸 오디오 사고가 나는데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이게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부끄럽습니다. 한동훈 앞에서는 저는 유시민이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사과문을 쓸 수는 있죠. 저게 이제 재판 때문에 한동훈하고 그 재판이 걸려갖고 졌죠. 예, 그 유시민 재단에 그 저기 뭡니까? 유시민 재단이라고 그러네. 저도 자꾸 노무현 재단에 뭐 계좌를 한동훈이 들여다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재판에 졌습니다. 그래갖고 2천만 원인가 얼마죠? 예. 김어준도 2천만 원 벌금을 맞았는데 손해배상을 하여튼 몇 천만 원 받았을 거예요. 2천만 원인가? 예. 올해인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비굴하게 예. 한번 봐달라고 한동훈한테 예. 사과문을 이제 쓴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예? 멋대로 막 그냥 떠들어대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3천 받았나요? 많이 받았네. 3천이면 많이 나오는 건데. 예, 3천 받았군요. 그리고 저렇게 절절한 사과문을 쓰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뭐 이렇게 사실관계 잘 확인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평론하지 않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하고 있네. 재판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뭐 한동훈한테 저렇게 비굴하게 사과문 쓴 것도 진짜 흑역사죠. 쪽팔린 거지. 그 돈 내고 말지 돈도 없는 양반도 아닌데. 예, 수영님, 까왕님 이러다 어느 순한 쇼츠 끝나고 소리 멀쩡하게 나오면 서운해질 듯. 아니 뭐 나 같으면 벌금 내고 만다. 그거 어차피 근데 실형 나올 수 있었나 보다. 그런가 보네. 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 3천만 원이면 이게 적게 나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빈 거 보니까 저게 구속될 수도 있는. 야, 감옥 가는 건 무섭구나. 옛날에도 그 80년에도 감옥 가기 무서워가지고 70명을 막 불었잖아, 나불나불. 감옥이 약점이구나, 유시민. 유시민을 잡는 방법이 쉽네요. 감옥을 보내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의 발라지고 그러네. 그럼 대통령께서도 뭐 유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네요 지금. 그죠? 뭐 정청래를 일단
당대표가 못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당대표 선거 끝나도 계속 저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콩밥을 먹이면 되겠네. 예. 유시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예. 아침 구름님, 진짜 비겁하네. 한뚜껑한텐 도계자 사과하면서 민주당 내부에 너 용역, 너 냄새나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선 사과가 일절 없네. 진짜 용나네, 진짜. 예. 그 유시민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예, 그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는 게 신나젠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런 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 보안 사건도 막 폐지하자고 지금. 예? 경찰 단계에서는 뭐 이미 덮은 거니까 보안 사건 폐지하면 이제 더 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사건 폐지하자고 저렇게 핏대를 올리나? 하여튼 감옥이 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은 감옥이 약이다. 실형이 약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콩밥을 한번 먹이면 남은 여생을 좀 입 다물고 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